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7시 37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가 끝내 말하지 못하는 추악한 진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제가 윤창중 TV에 가서 대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대담이었고요. 윤창중 TV 구독자분들도 대단한 애국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어제 대담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방탄민주당 돈 봉투 체포한도 막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체포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소속인데요.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조금 전까지는 무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거죠.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167석 민주당 의원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은 총 293명 중 찬석 139, 반대 145, 기권 9으로 또 이 의원의 체포안 찬성은 찬성 132, 반대 155,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이 부결될 때 반대안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방탄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석 달 사이 민주당 방탄 대우가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 왜 기자들이 그렇게 앞날을 예측 못하는가. 여기 돈 준 사람에 돈 받은 사람도 표결에 참여했어요. 한 22명 된다고 그래요. 돈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걸 알았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심정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김남국 사건 아시죠? 여러분 김남국 사건은 이미 부활말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남국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김남국 이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회는 결국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 여야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바다 이야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온,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이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학회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 또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보좌관 전부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 김남국 사건은 흐지부지 됐죠. 돈 봉투, 글쎄요, 돈 봉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돈에 관한 한
우리나라 그 국회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 돈을 왜 그러냐? 다음번 선거로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그 돈이 없으면 선거가 불가능한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국회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는 기득권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삼성 복지공장이 생길 뻔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며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체 저명 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지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을 뭐 한두 개 빼내갔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을 그냥 통째로 중국에 그대로 복지하려고 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제 구속 기소된 사람의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기술을 대거 빼돌려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했던 A씨는 65살입니다. A씨는 한때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18년만 근무하다가 상무로 퇴직했다. 자리를 옮겨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을 지내며 한때 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이후 다른 기업체로 잠시 잠시를 옮겼다가 돌연 퇴직한 뒤 중국 사업에 뛰어들었다. 10일 주원지방법원 방위사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A씨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이 있었는데 전 삼성전자 직원 3명, 전 삼성전자 계열사 2명, 그래서 모두 5명과 삼성전자 시안공장 감리회사 직원 1명 등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람들은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직하고 뭐 직업을 구해서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죠. 자, 여러분, 이분은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해서 상무로 퇴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급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가서 10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월급쟁이로, 봉급쟁이로서는 전 월급쟁이니까 적지 않은 부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섭섭한 점이 있겠죠. 자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공유한 바가 있는데 자기가 퇴직 이후에 나라를 충분히 대접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섭섭한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30년 넘게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는 그 퇴직금은 한 3억 원 정이 채 못 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봉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후진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국가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아니다. 내가 기술 빼돌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다 했으면 중국으로 가면 안 되죠. 대만, 중국으로 가서 그가 할 일을 왜 그 사람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받아주겠어요? 기술을 빼오라는 거겠죠. 저는 본인에게는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의 국가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국가의 그 주요한 산업인지, 주요한 기술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돈 몇 푼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겠죠. 그 국가를 팔아넘길 수 있는, 국가의 주요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는, 글쎄, 이 사람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들인가? 지식인인가? 지성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퇴직 사원들에 대해 대우가 충분치 않았다. 뭐 그런 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상무로 퇴직했고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있었으면 봉급쟁이로는 적지 않은 부를 축적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월급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허덕이는 봉급쟁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박차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나 대만에 넘겨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는 A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바르지 못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나라를 팔아넘겨? 실질적으로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내가 한국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 내가 한 공원만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야 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다음 뉴스 갑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간판, 이렇게 팻말을 목에 건 가녀린 여자가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이게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BS, JTBC, MBN,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요 밑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국 여성입니다. CBS 뉴스, CNN, NBC, ABC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진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자들은 언론의 정권으로부터 언론의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목숨을 거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언론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진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이익, 그리고 기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언론이 한국 언론과 그리고 미국 언론입니다. 주로 이런 일들은 좌파, 언론이 좌경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언론이 좌경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고, 그 좌경화된 언론이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칼윤 씨의 페이스북 포스팅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독재로 가는 4단계 길. 1단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다. 2단계, 적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정적을 처단한다. 3단계, 사법기관과 언론을 권력의 신호로 만든다. 4단계, 선거 제도를 바꾼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죠. 탄핵, 201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태블릿 PC라고 하는 가짜 증거를 조작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정적을 처단했죠. 누가? 문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고비고비마다 사법부의 농간질과 좌파 언론들이 조작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인 선거 장악의 단계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바로 그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론이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준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들 우리나라 언론들 MBC,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BC, JTBC, TBS,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사기 탄핵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언론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KBS, MBC, SBS, JTBC, TBS, 연합뉴스, YTN,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끔찍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녀 채용 부정 이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근데 그들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빼고 공격합니다. 부정선거는 빼고 선관위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를 빼고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선관위 자녀 부정채용, 북한으로부터 해킹 의혹, 그건 해. 하지만 부정선거는 수사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선거 때 휴직, 그 자리에 아빠 찬스, 이러니 소쿠리 투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러니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난 대선 때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까지 발생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이를 지적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권고도 거부했다. 일이 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감사도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60년 동안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1년 예산 4천억, 직원 3,000명 규모의 거대 기관이 됐다. 자기들끼리 신의 직장을 만들며 싸운 적폐가 지금 터지는 중이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커다란 활자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 지금 선관위를 보면 도덕성, 중립성은 물론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 업무 능력.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업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일보가 처음 쓴 겁니다.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는다. 선거관리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이 된다. 말은 잘했어요. 중앙선거관리의 업무는 뭐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거다. 그 업무 능력을 의심받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기서 끝냈어요.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를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영등포 기사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봐, 너도 도덕성, 중립성을 주신받으면 업무 능력까지 의존받을 수 없어. 당신들이 업무는 뭐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 봐. 너들 이 투표지 이것을 공정하다고 너들 느낄 수 있어? 이 배춘의 투표지 이거 너들 공정하게 관리했어? 라는 이야기, 왜 배춘의 투표지에 한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뺐냐는 겁니다. 사설에서. 너들 이러고도 공정하게 했다,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너들 이야기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냈어요. 둘이 뭉실하게 끝냈어요.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거다. 그 뒤에 이 얘기.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못했으니까 배춘 투표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왜 딱 부러지게 못하냐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한계, 그리고 추악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지금 조선일보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가장 잘난 체를 잘하는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가장 민족 정론지라고 잘난 체를 수시로 해야 되는 조선일보가 왜 배춘희 투표지 얘기를 못하고 끝내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일보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화일보는 또 동아일보는 좌파 세계를 만들고 싶은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입니다. 좌파의 목적은 뭐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구히 집권하는 겁니다. 그게 좌파의 목적입니다. 즉 그런 정권과 붙어서 영구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언론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구히 집권하려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은 집단이 우리나라의 언론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이에요. 야, 너들 하는 꼬라지를 봐. 아빠 찬스 쓰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너들 업무 능력이 형편없어. 근데 너들의 업무는 뭐야? 투명성,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투명하고 공정해? 배춘희 투표지가?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지난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조선일보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조선일보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영구히 잡으려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 세력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언론이고 대표적인 언론기관이 조선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설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뒤에다가 그 붙이지 못했냐는 거죠. 도덕성, 중립성 물론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란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유권자의 신뢰를 쌓는 거다. 근데 왜 너희들은 지난 4.15 총선에 배춘 투표지 같은 거, 뭐 일장계 투표지, 말도 안 되는 투표지 많이 나왔잖아. 너희들은 부정선거를 방임하거나 용인하거나 아니면 직접 부정선거를 수행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사를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까지 진전하지 못하는 게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파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들도 또한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구히 집권해서 그들만의 유리한 신양반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뿐만 아니라 우파 인사, 소위 우파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보고 이상로 기자 부정선거 주장하지 말고 자기하고 토론하자고 토론을 신청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보고 토론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토론을 받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거 검찰 보고 이거 수사해. 이상로 기자 보고 토론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정력이 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수사하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로와 토론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가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진다는 겁니다. 저보고 토론하자는 사람들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따위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토론하세요 저보고. 여러분 이게 토론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사할 문제입니까?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토론할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수사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건수행 중입니다. 무건수행.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서 구할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누구 편이다? 이들 편이라니까요. 이 사람 지금 총탄에 맞고 쓰러지는 이 간혈불 소녀의 진실력 간혈불 소녀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그 사람은 무건수행 중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달려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야, 총 쏘지 마! 라고 막아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누구, 이원석인가? 나 검찰총장 이름도 몰라. 하는 일이 하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대단히 화가 납니다. 문재인이고 조국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공천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 어디에 출마하라 공천했습니다. 정작 감옥 가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근데 여기 화나는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술잔이 있는데 술병. 이게 청와대 문양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술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원도 퇴직할 때 볼펜 한 자리도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탁자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탁자도. 이 술 청와대에서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었겠죠. 외국 정상에게 주거나. 근데 왜 가지고 있죠, 이거?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하나, 이거. 이게 아마 안주로 회라고 그러던데, 안주 회 먹는 것까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줄 때는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더라고 찍어준 겁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이 사람은 공천하고 있습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불러서 이렇게 수사하면서 너 이번에 선거에 나가라고 공천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 유능한 장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1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나요? 온 나라가 지금 부패의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대장동 누가 구속됐나요? 박영수 차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그 진동하는 전 한반도의 전체 부정부패의 그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계속해서 며칠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작에서부터 근 5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서울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서울역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애국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뭔가 반성을 해야 하고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뭔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앞장섰던 그 지도자들이 전략적 마인드가 없었어요. 전략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또 뭐 말들은 많을 거예요. 아니 뭐 상황이 어떻고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정해서 올바른 대통령을 세우도록 이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딱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윤석열이 찍어야 됩니다. 저는 기겁을 했어요. 찍었어? 이분들이 또 찍었어. 자, 이제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윤석열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찍을 거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지냐. 이거 계속된다니까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주면 이런 계속돼요. 더 확산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윤창중 방송에 가서 대담 나눈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뭉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태극기 집회 때처럼. 근데 누가 나올 거야? 없어요. 저는 어제 윤창중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4.15 총선에서 야 모이자라고 지도자가 없다. 왜 옛날에 모이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배반한 사람들이다. 누가 지금 내가 지도자라고 나서면 그 사람 돌 맞는다. 그럼 어떡하느냐.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이 부족하다. 한 100명 정도를 모으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상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끝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찾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용감한 신인들을 모으는, 시여서 신인이 젊은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비겁한 게 더 추해 보입니다. 김 과장, 김 이사, 김 사장이 나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모두 손잡고 국회로 가자는 겁니다.
여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라고 전화번호를 지난 주말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접촉을 해서 그래 맞아. 우리 내년 4월 모두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만 되면 그 다음에 조직, 사람이 있으면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 무지 많아요. 수십 개 될 것 같아요. 그 정당 중에서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 정당 인수하면 돼요. 조직과 사람이 있으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찾아서, 총선에서 제3정당을 만들어야 돼.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치 지도자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시면 돼요. 여러분은 울분하고, 이런 거에 보고 울분하시는 분들, 예. 여기에 울분하시는 분들, 또, 이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은 모이면 돼요, 모이면. 예. 여기로 모이면 됩니다. 이건 지금 지도자를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용감한 신인들을 한 100여 명 정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도 만들 수 있고 정당을 인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용감한 신인이 많이 모일 것인가 모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비난을 하지만 실제로 나는 참여는 안 할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노예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면 노예가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이 지배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뛰어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을 5년이나 했어요. 그 옆에 사람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배를 받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모이지 않으면 침묵하세요. 이건 자꾸 이상하게 나갑니다. 예. 그거 없어졌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라졌어요. 그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예. 자, 이거요. 여러분, 용감한 신인이 부족해요. 지도자 필요 없어요, 지금. 용감한 신인의 100여 명만 모이면 지도자가 나와요. 당도 생기고 돈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노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저는 지난 대선 이후에 꾸준히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왔고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4월에 모두 손잡고 국회에 갑시다. 저 사람도 나오는구나. 맞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한둘이 아니야. 떼거지로 있어. 와, 이렇게 가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노예로 살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법인세를 낮추자, 투자가 돌아왔다. 이 투자자가 한국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안 갖고 들어와요. 돈을. 왜? 갖고 들어오면 법인세를 두들겨 맞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해외에서 돈 번 거 갖고 들어오면 법인세 깎아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법이 실행됐습니다. 기업들이 자본 리쇼어링, 다시 쇼어링은 나가는 거고 리쇼어링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본 리슈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에 보내는 배당금을 비과세로 전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8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갖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SK와 LG 등 다른 국내의 유수한 굵직한 회사들이 해외에서 번 돈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갖고 들어오고. 갖고 들어오면 너 잘 됐어. 너 죽어봐야 돼. 세금 왕창. 이거 갖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모럴 해저드가 뭔지 압니까? 세금입니다. 역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거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 맞아요. 공무원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세금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있는 사람 거 뺏어다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게 세금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돈이 개인이 10억을 투자하는 것과 국가가 10억을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쓰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거는 거의 사라져버려요. 먹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개인이 1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고용을 창출해요. 뭔가를 이룩하죠. 전자의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후자의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상속세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폐지하자고 그러면 지금 막 부글부글 끓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의 주장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를 냈어. 그 아들이 재산세를 내면 돼. 똑같아. 근데 왜 우리가 국가가 끼어들어서 뺏어야 돼, 재산을? 국가가 재산을 뺏으면 국가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천만의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세는 없애야 돼. 이겁니다. 저는 상속세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을 2번이나 횡단했고요. 느낀 게, 일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를 종단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열도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 PD가 기획하고 있고요. 일본 열도 종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자든가,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자, 중학교만 나와도 바로 대학을 가도 되는 과가 엄청나게 많다. 왜 고등학교를 가게 만드느냐? 중학교 나와서 대학 가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주장이 현실화돼 가고 있고 맞아라고 하는 쪽에 동조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4월 총선 때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분들과 공동으로 공약을 만들 때 그 공약의 첫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왜 쓸데없이 요즘은 학생들이 조숙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당신 애들 고등학교만 보내고 끝내세요. 그럼 뺨따고 맞는다니까요. 중학교 나오고 그냥 대학 보내세요라고만 박수 받죠.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야 할 학과가 있고 중학교만 나와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과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법관의 정원을 300명으로 늘리자. 왜?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집어 들어가는데 대법관에 300명 늘리면 돼요. 그러한 공약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년 4월 총선에 개혁을 바라는 신진들이 그런 공약을 앞세워서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으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올바른 기자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서 회원가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 기업은 이 나라의 굴지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의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어떤 분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범죄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감나는 사판에 아까 총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팻말을 쓴 가냘픈 소녀를 겨냥하는 언론들의 모습, 실감나는 사판이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건이 일어났지요. 죄 없는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려는데 자기네가 직접 저지르지도 않은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조그마한 스크래치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태극기 집회에 대해 리더 이야기입니다. 태극기만 들고 성과도 없이 매주 사람들만 모아서 고생만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에서 국회의원 하나도 배출 못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를 내년 4월 모임에 모이게 해주세요. 꼭 국회의원으로 추대합니다.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여러분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가능한 한 4월 내년 총선에 같이 나가도록 손잡고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전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훌륭하신 분을 추천해 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맞아, 저 사람 훌륭해 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와, 맞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